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그 면접에 대한 전체적인 개론 그리고 좀 핵심적인 그런 원리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면접에서 그 자기소개,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하는 자기소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자기소개 준비하는 게 좀 이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면 이 자기소개라는 게 사실 준비하면은 정말 10분만 해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만큼 남들한테 이렇게 많이 평가를 받아보고, 그러면 이제 남들의 피드백이 너무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 어떤 사람은 같은 범위에도 이게 싫다, 뭐 이렇게 조언을 해주다 보니까 사실 이게 자기중심 잡고서 가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준비할 때도 이 자기소개는 아무리 준비를 해도 조금 뭔가가 잘 매칭이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고, 그러한 자기소개로 많은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몇 가지 좀 팁들을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면접관들의 입장에서 이 자기소개는 어떻게 드릴까요? 이 자기소개라는 것은 면접관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어떤 그런 전반적인 첫인상을, 그런 첫 느낌을 받는 딱 그 정도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분들도 뭐 그 면접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면접관님들이 약 1분 자기소개 정도를 시켰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동안 이제 그 자기소개 서류를 읽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그냥 오롯이 그 면접자의 그 태도와 말투에만 집중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그 면접관들에 따라서 이 자기소개를 생각하는 그 어떤 영향이 굉장히 좀 다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를 통해 받아들여지는 면접관에 대한 그런 그 생각도 굉장히 가지각색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소개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첫인상이 결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자기소개라는 것은 이 자기소개를 통해서 어떤 특정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그냥 뭐 대답하는 태도나 그런 답변 내용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걸쳐져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에 대해서만 좀 주목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좋은 느낌의 지원자다 정도를 주는 것이 이 자기소개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소개에서 어떠한 느낌을 주는 게 좋은 걸까요? 네,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숙함을 면접감으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자기소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거는, 제가 이제 삼성을 타겟팅으로 강의를 찍고 있는데, 삼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약 한 3대1 정도의 면접 경쟁률을 가지고 있어요. 3대1이라고 하는 것 또한 뭐 낮은 경쟁률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다른 어떤 타 대기업 뭐 10대1이나 20대1을 하는 그런 경쟁률을 가진 회사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은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은 좀 뭔가 이렇게 튀는 느낌의 사람을 뽑는다기보다는 무난하면서 좀 단단한 사람의 느낌을 뽑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한 20대 1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전략을 바꿔야 돼요. 그거는 성숙함이 아니라 어떤 진짜 정말 스페셜한 부분을 보여줘서 그것이 이제 면접관들의 눈에 띄고, 그것이 나중에 하루가 지나도 뭐 생각난다거나 이 정도 급은 돼 주셔야 합니다. 반면에 삼성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합격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소개에서 어떻게 성숙함을 보여줄 수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이것이 이제 겸손함으로, 그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 겸손함을 드러냄으로써 그런 면접자가 가지고 있는 성숙함을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통 자기소개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1분 안에 본인의 어떤 강점을 어필하려고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 몇 가지를 정해서 그것에 대한 성공한 사례를 드는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즉, 이 약간 자랑질, 소위 말하는 좀 자랑 나열식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져요. 그럼 면접관들이 그거 이제 계속 듣다 보면 무슨 느낌이 들까요? 물론 그런 성과 중엔 정말 대단한 성과들도 많겠지만 그게 정말 한 100명의 면접자를 보게 된다면은 좀 뻔하고 지루해진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이 성숙함을 보여주는 척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저 그렇구나 라는 느낌이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첫 인상에서 그런 성숙함에 대한 느낌을 찾아보기는 조금 힘들다. 그런 느낌이 좀 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이 지원자는 되게 한 것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뭐지? 조직생활 잘하겠네? 라는 느낌을 은연중에 좀 들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준비해오던 방식 저도 뭐 정말 그 예전에 취업할 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을 것 같은데 많이 이렇게 이제 플로우를 가지고 갈 거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본인의 강점 2가지 정도를 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강점을 밝힌 다음에 그에 대한 그 성과 사례를 밝히겠죠. 뭐 어떤 상을 탔다. 뭐 몇 %를 달성했다. 그 다음에 뭐 이러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입사 후에도 일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겠다. 라는 플로우로 많이들 가시죠. 자, 이런 답변들은 무난해요. 그쵸? 무난해요. 나쁜 게 아닙니다. 정말 무난한데 무난하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좀 뻔해요. 근데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뻔하다는 것은 이게 뻔한 질문에 뻔하게 답변하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뻔한 질문에 뻔하지 않게 성숙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플로우에 대해서는 성숙함이 느껴지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런 플로우 물론 이제 그 전에 설명을 드리면은 다른 그 여러 그 인사팀 분들이 소개해 주신 정말 다양한 자기소개 기법들이 있고 그것들 또한 너무 좋은 기법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이것은 순전히 그냥 저희 하나의 사례이고 그런 분들 인사팀 분들이 해주신 그런 기법들에 뒤지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플로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간단하게 겸손함을 느낀 경험 하나 정도를 딱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때문에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갖게 되었고 거기 이제 한두 가지 정도를 언급한 다음에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서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냈고 그러한 태도로 난 입사 후에도 그러한 태도의 일을 하겠다 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추가된 거는 앞에 이런 겸손함을 느낀 경험 깨달음 정도가 하나 추가됐다고 보여지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 이유는 겸손함을 이렇게 먼저 밝히게 되면은 내가 뒤에 어떠한 자랑을 밀어놓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겸손함의 바운더리 내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성과만을 말하게 되면은 그건 그냥 잘난 척이죠. 잘난 척.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겸손함을 느낀 경험 하나 정도를 어필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은 내가 이제 뭐 다양한 공모전에 나가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경험을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굉장히 좀 남들보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뭐 배움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떤 것이 있더라도 좀 집요하게 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어떠한 성과를 내게 되었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이러한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씩 좀 차근히 배워나가서 성과를 내는 엔지니어가 되겠다 라는 느낌으로 물론 이제 조미료는 여러분들이 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언가를 통해서 좀 약간 뭐 직무적인 거면 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느꼈던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경험, 그런 것들을 하나 끄집어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통찰력이 있어 보이면서도 좋은 그 성과에 대해서도 좋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그 결국 이제 면접관들이 그 사람의 대답을 통해서 남는 첫인상은 이 사람은 일단 전반적으로 겸손함을 가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면접까지 온 분들이고 면접관님들의 앞에는 여러분들이 그 서류, 스펙과 어떤 그런 수상 경력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게 뻔히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밑도 끝도 없이 나의 강점을 나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논리적이고 원인과 결과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남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사람으로 내비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자기소개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라게 하기는 그렇지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그 이야기는 더 잘 풀려나가겠죠. 제가 이제 그 태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태도 자체만을 싹 묶어가지고 영상을 찍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자기소개를 할 때 가지고 가야 할 태도는 진지함이 묻어나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좀 진중하게 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진지함이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막 그 웃거나 이런 거에 포인트를 좀 안 두셨으면 좋겠어요. 웃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호감을 주는 거는 정말 당연한데 답변할 때 자체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진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차라리 그런 뭐 웃는 거나 이런 것들은 뭐 대답을 들을 때라든지 뭐 인사를 드릴 때라든지 잠깐의 그런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지. 내가 정말 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너무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 가벼워 보일 수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겸손함을 말을 하게 되면은 뭐 그런 약간의 이렇게 인상을 써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마시고 내가 이제 나의 이야기가 좀 진지하게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서 태도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자기소개라는 건 결국 면접관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어떠한 인상을 남겨줄지 이게 포인트고 어떤 인상을 남기는 게 좋느냐 성숙한 느낌을 남기는 게 좋다. 근데 그런 성숙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런 겸손함에 포인트를 두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겸손함을 두게 되면은 면접관들이 받는 그런 첫인상은 그런 겸손함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사람이다 라는 인상을 받게 되고 뒷이야기가 잘 풀려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태도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가볍지 않고 진지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대비를 하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자기소개를 준비하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번 겸손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플로우를 짜신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검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